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칼을 갈았고 영장을 재청구했고 혐의도 2개 이상 더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북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조위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위문 보내면 뭐합니까? 보낸 지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이 발사체를 동해상에 연속으로 도발했습니다. 동해로 2발 연속으로 쐈어요. 초대형 신형 방사포 실험에 성공했다. 북한이 자랑스럽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NSC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례 끝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났다고 북한이 이렇게 발사한 덕에 대통령 NSC에 온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당은 아니 북한이 어떻게 해도 상중인데 발사를 하느냐 유감을 이례적으로 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패륜적이라는 거죠. 아베는 한미와 긴밀 협력에 대응하겠다라고 긴급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상중 도발의 예의를 갖춰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중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잘해줬던 그렇게 배려를 해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인데 북한 김정은의 조위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드 합의 2년 뺨만 맞은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는 사드 문제 봉인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안보, 경제, 관광의 다각적인 보복을 완전히 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사드 명분으로 한류를 틀어막고 한국 산업 숨통조이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한 음대 공연까지 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비자를 불허한 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드 보복이 아직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결국 구속됐는데 법조계에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해도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영장과 계좌 압수영장은 왜 이렇게 번번이 기각되냐는 겁니다. 검찰이 휴대폰 계좌 영장을 재차 청구했는데 청구할 때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는 모두 다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단체는 판사를 직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해석입니다. 민정수석은 요인과 통화, 전화는 관례에 따라서 압수영장 기각 가능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송금한 것까지 나왔는데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 조국 장관의 계좌 영장 압수수색은 왜 기각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아직까지 정경심 씨의 휴대폰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조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왜 조국 전 장관 본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영장에 대해서 계속 기각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경영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위기라는 겁니다. 외환위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이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롯데 황각규 부회장은 특히 임원 관담회에서 장밋빛 계획은 그만하라. 비상체제로 전환하라. 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내년도의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감소로 성장 동력마저 그마저 상실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말로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라는 분석과 설이 이곳저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막아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법무부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는 권력 비리 캐려들지 말라.
라는 법무부. 경향신문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어제는 오보를 낸 해당 기자에 대해서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혀서 언론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협회가 언론 통제 멈추다라고 강한 비판의 성명을 발표했고, 법무부가 한 발 빼긴 했지만 오늘 이 기사도 그렇고 법무부가 특정인을 아직도 비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세월호 학생 맥박 뛰는데 헬기는 해경청장 태웠다. 바다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 저산소증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데 코앞에 차례로 왔던 헬기 세대가 구조를 하지 않고 해경 수뇌부를 태웠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은 결국 배로 5시간 이송 중에 숨졌다는 겁니다. 해경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뒤늦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